잠시만요. 앞쪽은 조금 아프시죠? 네.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요 광대를 중심으로 앞쪽은 그렇게 크게 불균도가 많지 않은데 이 뒤쪽은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은 많이 굴곡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팔을 교차해야 되긴 하지만 왼팔을 가이드 삼아서 좋습니다. 정면 한번 볼까요? 이렇게 싹 보시면 지금 보면은 이제 양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붉게 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피부가 조금 얇게 있는 부분에 비쳐 보이는 아주 약한, 그러니까 멍이 들 정도는 아니지만 안쪽에 되게 고르게 이 피가 맺힌 것처럼 보이는 그 상부진피의 형성, 이게 이제 빠지고 나면 LIOB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비교적 잘 균일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치료하다가 뭐가 이렇게 불꽃이 푹 튄다든지 뭐가 안쪽에서 에너지 레벨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게 톡톡톡톡 튀는 그런 장비들은 보면은 이게 하고 나서도 여기는 피가 나고 저기는 안 나고 여기는 나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면 환자한테 조금 무안해지잖아요. 왜 여기는 이렇게 세게 하셨어요? 이러면 내가 한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유롭다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쪽인 것 같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요 정도 저는 이제 보통 피코 프랙셔널로 할 때는 이거 이상, 그러니까 액티브 블리딩으로 나가는 그런 피가 계속 나오는 상태는 조금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레벨이라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봤을 때 살짝 배어 나오듯이 되다가 끝나는, 이게 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200ml 정도에서 시작을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람이 계속 똑같은 엠벨로 이렇게 쭉 치료를 하게 되면은 받아들이는 게 이게 아프다 말다 그러면 아프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뭔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빡빡 이게 떨어지는 게 아프니까요. 근데 아프더라도 이렇게 쭉 일관되게 나가되면은 나중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좀 덜 아픕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처음에 마취연고 바를 때 되게 막 안 하고 그냥 하신다고 했다 마취연고 발라달라고 할 때 막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옛날에 얼마큼 했을 때 되게 아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아프셨어요? 네, 많이 아팠습니다. 네, 오늘은요? 괜찮았습니다. 그쵸. 네. 네. 이게 실제로 할 때 어디가 팍 아프다거나 그런 느낌 별로 없으셨죠?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 정도는 아마 보통 붉은 거는 하루 반 정도면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표면에 있는 약한 가루 같은 그런 딱지처럼 보일 텐데, 이런 것들은 한 4, 5일 정도 후면 없어질 겁니다. 요거는 이제 보통 이 상태에서 그냥 많이 얼굴이 붓는 분들은 LED 같은 걸 해가지고 떨어뜨려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조금 뭐 이제 감염에 취약하신 분들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국소항생제나 이런 걸 써가지고 관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하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 피코 K 쓰면서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 영역의 에너지 레벨이 되게 고르더라. 그래서 실제로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토닝을 하면서 효과를 걱정을 안 해도 되고, 높은 에너지 레벨에서 이제 쓰면서 거기서 움직임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안전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실은 딱 그 두 가지 때문에 믿을만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한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른
레이저 장비를 잘 만드는 회사들도 물론 있지만 실제로 이 회사가 처음에 이제 제가 이 회사의 존재, 보통 KL이라는 회사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피코 K 이전에 다른 레이저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른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얘기를 듣고서 신뢰성이 좀 높은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기대값을 그걸로 기대치를 그쪽에 맞춰서 가진 것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쓰다 보면 이 장비는 거의 이런 계통의 장비는 피부과 의사라고 하면은 하루 종일 붙잡고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다 보내야 돼요, 집에. 근데 최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장비들에서 신뢰성이 담보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굉장히 병원의 평판이라든지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까다롭게 골라야 되고 실제로 새로 그 원래 쓰던 엔디아그 장비가 이제 떨어지고 이게 수명을 다 한 다음에 새 장비를 거의 한 10대 가까이 데모를 했어요. 10종류 가까이 데모를 했고 실제로 그 조건에서도 뭐 특별한 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내가 매일매일 하는 에브리데이 프랙티스에 충실한 그런 성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측면이 컸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충실하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은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 의도된 결과가 나올 것이냐, 환자한테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했던 약속이 지켜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기서 더 압도적인 어떤 결과를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의사들의 몫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제로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도구가 이제 생겼다는 거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분을 환자들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인 거에 충실한 장비 그런 거에 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도 컸고 두 번째는 이 장비 자체의 가성비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용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은 이 용도에서만 100% 성능을 발휘해주면은 고맙거든요. 사실은 안 쓰는 기능 때문에 제가 막 그 돈을 더 주고 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거에 충실하지 않은 거를 들여놓고서 제가 속을 썩이고 싶은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딱 맞는데 제가 필요해서 선택한 장비를 조금 더 잘 쓰고자 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에서는 발전의 가능성이 좀 더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발전의 가능성이라는 거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 예를 들어서 다 괜찮은데 인터페이스나 이런 어떤 되게 세밀한 부분에서 완성도가 높다.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의 어떤 테크닉적인 완성도나 기술적인 완성도 말고 뭐 유저 편의성, 그다음에 뭐 UX의 디자인, 그다음에 사용할 때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이 이건 좀 좋은 장비야라고 인식할 텐데 약간 이런 것들은 개선의 여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뭐 사소한 거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장비의 선택에 있어서는 그런 걸 또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기존 제품의 비교에 있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것만 해도 사실은 이 장비가 갖고 있는 가성비를 생각해 보면은 별로 지는 싸움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케이스든 좋은 케이스든 이걸로 치료가 잘 되고 무리가 없다. 그리고 그럼 거기서 나오는 가능성이 이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에서 하나하나 좀 해봐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 장비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사실은 뭐 낚시꾼들이 이제 이 낚싯대를 판다라고 생각하면은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야지 사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은 너무 경쟁이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장비가 수출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질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그쪽의 유저들이랑 또 이제 계속 교류를 하면서 또 그런 쪽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약간 이제 기술적 완성도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까 얘기해드린 MLA 줌 이제 빔 퀄리티 같은 것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실은 MLA가 전체적으로 일관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DOE보다 유리한 조건의 기술인 건 맞는데 실제로 이제 MLA를 쓰다 보게 되면은 이 렌즈 디자인에 따라서 계속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통과해서 고에너지의 이제 레이저가 통과를 할 때
안쪽에 있는 그 광학적인 렌즈를 통과를 할 때 온도가 올라갈수록 계속 이 안에 밀도가 변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줄일 수 있는 특허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장시간 오랫동안,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은 부위 흉터를 치료한다든지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환자에서 막 몇십 분 이상 이걸 계속 하고 있는데 중간에 장비가 들쭉날쭉한다. 그럼 이 사람을 마치 다 풀린 상태에서 몇 시간 기다리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꼭 출력 레벨에서 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계 구성품에서의 완성도도 어느 정도 수준에 많이 도달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 굉장히 안정적인 장비. 네,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에브리데이 프랙티스에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장비. 그것만 하더라도 90% 이상의 활용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신뢰가 어떤 제1의 가치로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조금 아주 아랫단 말고 위쪽에,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이 높은 단에서 조금 더 자신 있게. 실제로 이제 피코 유저들을 보면은 모든 에너지 레벨을 다 활용해가지고 잘 쓰는 유저들도 있지만 정말 이것만 갖고 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그걸 완전히 난 이거밖에 할 줄 몰라서 안 하냐, 그런 거보다는 이 길에서 벗어나기가 좀 겁나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거기서 이제 좀 자신감이 생기고 안정감이 생기면 거기서 뭔가 활용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 계통의 레이저들은 환자가 저희가 아마 피부과 치료를 하는 이상은 죽을 때까지, 죽기 전날까지 아마 오실 거고, 그러려고 한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어느 정도는 완성된 그런 치료 방법들을 셋업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길이나 최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분명히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피코-K 새로 이제 소개가 된 레이저를 가지고 저희가 그동안 사용했던 경험이라든지 장비에 대한 기대라든지 왜 이 장비에 대해서 저희가 기대를 걸고 있는지 그런 배경에 대해서까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장비 하나 원하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새로운 선택지가 열렸다는 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적절한 자기가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하셨던 분들한테도 어떤 정보가 좋은 쪽으로 이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감사합니다.